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감사 결과 문재인 정권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를 해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월북몰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상훈 변호사님과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변호사님, 네. 감사원이 지난 6월 17일부터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9개 기관에 대해서 57일간 감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. 이 내용을 보면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사건을 조작, 은폐, 왜곡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, 특히 이 사건이 일어난 2019년 9월 22일 5시 18분에 국방부가 안보실한테 보고를 했는데 6시 36분에 문재인한테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훈 당시 이 사건을 보고받은 안보실장은 7시 반 정시에 칼퇴근했고, 그리고 국방부도 이건 통일부 소관이다. 또 통일부는 뭐 그냥 조치를 안 해버렸고, 문재인도 아무런 어떤 조치를 안 하면서 결국은 9시 40분에 피격을 당했단 말이에요. 근데 국가가 왜 우리 공무원이 실종이 돼가지고, 그 당시는 뭐 실종인지 월북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, 그래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회피해버렸을까요?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해요.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? 국가의 기본 의무를 망각한 건데요.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족인지 자기 월북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 같으면 우선 구해야죠. 우리나라 공무원이 뭐 월북할 가능성은 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나중에 밝혀질 때 밝혀지더라도 일단 북한하고 그 한 라인 있지 않습니까? 통해 가지고 저게 좀 구조 활동을 그러니까 송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이걸 갖다가 그냥 방치한 거 아닙니까, 한마디로. 방치해 가지고 결국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서 총을 맞고 그다음 그 시신은 결국 소가까지 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맞이했는데,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월북이라고 그럽시다. 그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시대 사람들이 월북이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, 월북이라 그러면 북한 측에서 환영을 해야 된다고요. 환영해가지고 이걸 아주 좋은 체제 선전 용어로 쓸 수 있는 건데 왜 죽였냐? 그건 납득이 안 가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실족, 그러면 실족으로 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지금 안 드러나는, 그때 그 구명조끼 그걸 갖다가 그 입었다고 그러는데, 거기 보면 한자로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구명조끼에는 한자로 적힌 게 없다는 겁니다.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럼 북한 쪽에서 고의적으로 그 입혔다는, 그러니까 중국산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. 오히려 또 이제 실족이 돼가지고 바다에 떨어졌는데, 뭐 북한 어선도 그쪽에 많으니까 그러니까요. 그쪽에서 또 던져주었을 수도 있죠. 아니 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, 그 구명조끼 같은 거 던져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이대준 씨가 그 중국 어선이라든가 하여튼 북한 경비정 한 다음에 돌아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북한 측으로서는 이거 좀 이용해 먹으려다가 오히려 그게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그 국방부, 그다음 국정원, 청와대 안보실에서 어떤 그 이대준 씨를 일단 구출해내는 게 제일 우선 순위에 두고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, 그냥 월북으로 그 제일 처음에는 월북이라고 그랬다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, 월북 추정까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북한 측 입맛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의문 나는 거는 문서까지 전부 조작 또는 그 폐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여러 가지 관계 문서를. 그러니까 이걸 월북으로 그 몰아가기 위한 청와대, 국정원, 국방부, 해경 이렇게 그냥 뭐 합동해 가지고 이대준 씨를 갖다가 마치
그 어떤 한국이 싫어서 북한으로 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예,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처사가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뭐 감사 결과로도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은 이유가 없어요. 없어요. 이유가. 그런 팩트들만 지금 감사 결과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23일 새벽이죠. 1시에 예,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? 예. 그 자리에서 이제 논의된 것은 그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서훈 예. 안보실장이 예. 다 주도를 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, 뭐.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, 원보이스. 원보이스라고. 예, 예. 일관된 목소리를 예, 내자. 예. 이렇게 한 모양. 그러니까 거기서 딱 결정이 나고 이건 월북이다.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봐야겠죠. 원보이스로.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뭐 서로 의견이 통일돼 있으면은 원보이스 내자 말할 필요가 없죠. 근데 지금 각 부처마다 예. 사실 국방부는 처음에 그 실적 비싸게 봤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돼 가지고 월북으로 됐기 때문에 아 관계 장관 내지 담당자들이 이게 서로 다른 견해를 표시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걸 하나의 주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시 반인가 유엔에서 문재인 화상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? 예. 거기 종전선언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남북관계 뭔가 새로운 뭐 터닝 포인트랄까 예.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아주 무진 애를 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. 아마 이 서훈이라든가 박지원 또 뭐 노영민 비서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문재인 수뇌부에서는 이 문제가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북으로 몰아갖고 정리해버리자, 끝내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월북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요. 예. 북한이 그렇지 않아도 인권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한 국가로 돼 있는데 그냥 한 나라의 공무원을 예. 그냥 사살해가지고 태워버렸죠. 불태워. 시신을 불태웠다 그러면요. 그 어떤 그 당시에 유엔 그 총회가 열리고 있던 당시 아닙니까?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북한이 그렇지 않아도 이 민간인을 군인들이 총살을 해가지고 태웠다 그러면 있죠. 그렇죠. 이건 엄청난 이거 인도적인 범죄거든요. 예. 그럴 경우에 비난이 국제사회 비난이 쇄도할 거고. 그러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하여튼 김정은 비 맞추기. 그렇죠. 이런데 지금 비를 잘 맞춰 골몰하고 있는데. 또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려고 그냥 무진애를 쓴대. 김정은 좀 남한 방문 좀 시키고 그렇게 하려는데 이게 만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이거는 그 김정은의 아주 기분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진짜 원 보이스로 월북으로 몰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월북으로 몰고 갈 때 그 전후 사정이 납득이 안 가니까 제가 월북으로 몰고 간다 말을 하면서도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.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렇지 그냥 정권이 안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서 또 진보 정권으로 승계가 됐다면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월북으로 해서 끝나버릴 사안인데 지금 드러난 것으로 봐도 이 1시 관계장관 회의 거기서 월북몰이로 이제 결론을 내린 뒤로 바로 국방부에서 그 SI라고 특수정보 그게 이제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 밈스라는데 올리는 모양인데 그거 60건을 삭제를 해버렸고 국정원에서 또 첩보 44건 삭제 46건 그래갖고 106건 삭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. 그 후에 이제 바로 이 국방부가 23일 날 그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보면은 전부 월북으로 그 조작을 해갖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.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구명조끼 착용. 구명조끼는 당시 그 업 지도선이 무궁화 슈퍼예요. 원래 실었던 구명조끼는 100%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진 게 없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이대준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는 한자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. 쓰지 않는. 그러니까 이제 추정은 아마 중국 어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발견해갖고 그걸 던져준 거 아니겠느냐. 살라면 살아라 하고 자기들이 구조하기는 귀찮고 그러니까.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당시 김영희 해경청장이 보고를 받고도 나 못 본 걸로 하겠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간 거죠. 이거 월북몰이다.
그리고 슬리퍼. 예. 그때 그 사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? 예. 그 밧줄 사이에 슬리퍼가 있는 건데 이 슬리퍼를 벗어놓고 이렇게 갔다. 이게 몸에 이제 걸지작거린 거 다 벗어놓고. 그것도 그렇고. 그 후에 이제 정황으로 나온 게 뭐 도박빚에 몰려가지고 뭐 그랬느니 가정불화가 있느니. 그러니까 월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모든 정황을 만든 거예요. 이게 확인도 별로 하지 않은 채. 그리고 그 부유물이 있지 않습니까? 부유물. 그것도 이 어업 지도선에 있던 부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추정은 중국 어선이라든가 이런 게 누가 실종된 걸 보고 부유물 그걸 끌어안고 있어라. 그러면 죽지는 않잖아요. 뭐 스티로폼 이런 거. 스티로폼. 그리고 구명조끼를 던져준 거 아니겠냐.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자연 조리로 혹한 해역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. 그러니까 제가 만일 추측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류에 떠밀려갈 수도 있고 중국 어선 측에서 던져준 구명조끼 있고 안 그러면 그거 부유물도 던져줘. 9월 20일 넘으면요 22일 바다가 아주 찹니다. 예, 그렇죠.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바다에 빠진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측이 발견하고 그다음 그 북한 경비정에 중국 측이 뭐 무전을 통해서 했건 북한 경비정이 알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 조금 더 내려가다가 북한 측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. 경비정에서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남쪽으로 난 보내달라. 나는 귀순 생각 월북 전혀 없다.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북한 측으로서는 아니 자기 체제가 우월하고 좋은 데인데 이거 나쁜 사람인데 북한 측에서는. 그러니까 발견하고도 그 소각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. 설득을 했을 수도 있어요.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하여튼 그 월북한 걸로 해서 아주 북한 체제가 좋은 쪽으로 선전해달라 했는데 이대준 씨가 아니 정상적인 공무원이고 나이도 꽤 되지 않습니까? 이런 사람이 북한을 어떤 나라인지 몰라가지고 월북하려고 그러겠습니까?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안 들으니까 북한 측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지 않는가. 그렇죠.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가 합리적인 추측입니다, 이거는. 그건 제가 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90%가 훨씬 넘는데 우리는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어떤 그 분위기 사이를 갖다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거꾸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다.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의 인격,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도 어떤 북한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사용하는 자체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였냐 그 당시에 이런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편지에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는 무엇을 했느냐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나라는 전부 그것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은폐한 거 아닙니까? 특히 해경 같은 데서 아까도 그 김홍희 해경청장 당시 나 못 본 걸로 하겠다. 그리고 그 수사팀들이 이제 뒤에 수사를 해갖고 이거 도대체 자진 월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. 반증할 근거가 없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. 월북 맞다. 이렇게 자꾸 압박을 했고 거기 그 표류 예측 분석도 해본 모양이에요. 자기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한테. 그러니까 이게 자연 표류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천 내항에서 그 해보고 이게 조류란 게 있죠. 가까운 바다, 먼 바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아니, 내항에서는 잔잔한 거고. 그러니까요. 전혀 다른 데서 그걸 실험을 또 일부러 해가지고.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려고. 아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있죠. 자기 국민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군함이 파견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, 국가의 어떤 일을 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됐는데도 오히려 나 몰라라 하고 북한 측 입맛에 맞는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하고 마치 그게 진실이냐 한다는 게 이게 참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는데 국가가 오히려 세금 내는 국민을 배신한 꼴이거든요. 배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문재인 정권의 최고 지도자들이 최고 당국자들이 했다는 걸 보면 정말 가증스럽죠. 23일 날 한 거 보면 북한한테 전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?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서해상에 우리 국민이 실종돼 갖고
있는데 그거 좀 알아봐 달라. 이렇게 전통문 보내는 거예요. 이미 다 죽어갖고 다 보고도 받아놓고 알면서. 예. 그리고 언론한테도 그렇게 우리 공무원이 실종돼 가지고 지금 수색 중이다. 이렇게 오고 해경들은 엉뚱한 데 가서 수색 작업을 또 지시를 하니까 수색을 하고는 이런 쇼를 벌인 거 아닙니까? 이게 발이 됩니까? 국가가 국민을 그러니까요.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미 이대준 씨가 이 피격을 당해가지고 소가까지 된 걸 다 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감사원에서 검찰에 이제 이첩했지 않습니까? 예. 하는 범죄 내용이 직권남용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해경의 수사관들이 어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해경청장이 그걸 직권으로 누른 거 아닙니까? 발설을 못하게. 그렇죠. 그다음 수사 결과를 제대로 이야기 못하게.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해경청장의 개인의 판단이냐? 그건 아니다 이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안보실장부터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직권 남용이 있고, 그다음 아까 물론 문건 삭제도 있지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허위 공문서, 우리가 일반 문서, 그러니까 우리 고 교수님과 저하고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면 있죠. 서로 이름은 뭐 맞게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안 됩니다만은 도덕적으로 나쁘지만 공무원들은 있죠.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해도 그 내용이 허위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수사에 들어갈 것이고,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. 그렇지만 감사원은 아마 요새 뭐 하도 감사원의 독립성,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해서 어떤 탄압을 한다, 표적 감사한다 이러니까 하명 감사 이래서 하니까 감사원은 이 정도로 보내면 돼요. 되는데 검찰은 또 달라요. 검찰은 이렇게 지금 고소되고 이첩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서우, 그다음 서훈, 그다음 박지원, 김홍희, 있지만 이 사람들을 수사하다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다 지금 이 사람들 가능성은 적지만 이건 내 의지가 아니다. 더 위에 지시가 있었다.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조사를 해야 돼요. 당연하죠. 그러면 이 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, 지금 이게. 근데 지금 당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14일 소환을 했습니다. 그리고 13일에는 서욱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 소환해가지고 그 당시 첩보를 왜 없앴느냐. 그리고 당시 소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추정으로 발표한 근거가 무엇이냐.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캔고 또 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. 어떤 누구 지시에서 그렇게 됐느냐. 그리고 월북이 맞다고 강행한 게 뭐냐. 그 배경을 지금 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 두 사람을 불렀고, 앞으로 또 이제 바로 중요한 서훈하고, 핵심은 이제 서훈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, 전 국정원장. 이 사람들이 소환이 이제 임박했다고 봐야겠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서훈, 이렇게 지금 관계 장관들, 아니면 국정원장이 문재인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느냐. 독박을 쓸 수도 있죠. 쓸 수도 있고. 그 다음 이제 검찰이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.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 감사원에서 수사 이첩했다는 건 있죠.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안 그러고 감사원이 무슨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까?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자기들은 독박을 쓸라 해도 근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여러 사람을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조사를 하면은 수사를 네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. 각자 개별로 하다 보면요. 자기들 간에도 말이 원보이스가 안 돼요. 그렇죠. 여기서는 원보이스가 안 되죠. 검찰의 수사 기법이 있기 때문에. 재수 딜레마가 당연히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도 살아야죠. 궁지에 몰리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범죄에서 처벌받을 때 처벌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도 사실 나중에 양형, 형을 정할 때 참작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에서 어떤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내려졌는지,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는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정식
그 대면 보고는 23일 오전 8시인가 하고 또 10시에 관계장관 예. 회의가 있었다. 예.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거기에 이인영 통일부 그렇죠. 장관까지를 포함해서 이 관계장관들 다 조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참모들까지도 다 지금 수사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힘이 아주 세잖아요. 예. 그 우리 알고 있는 그 배궁규 산업부 장관 그제 원전 그 문제. 예.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언제 종료시키나요?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은 뭐 아직은 탈원전 수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어떤 직권 남용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. 예. 이 때문에 이번 그 이대준 씨 사건도 있죠. 대통령이 뭐 문서 조작해라 이런 소리는 안 했겠죠. 그렇죠. 그렇지만 대통령의 심기, 대통령이 아 이거 좀 잘 처리해라. 김정은하고 이게 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. 이게 잘못되면 이 어그러진다. 예. 그 말 한마디 한 게 밑에 있는 서욱이라든가 서훈이라든가 듣기에는 이거는 저게 이쪽으로 가라는 말 아니냐. 그렇게 되겠죠. 이렇게 나오면 하여튼 최소한 범죄는 아닐지 몰라도 네. 도덕적 책임, 그다음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거. 네. 헌법 우리가 그 대통령 선서할 때 헌법을 수호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네. 그게 국민 보호도 들어간다고요. 이 때문에 이 지금 그 이대준 씨 사건이 지금 아직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 의뢰하고 초기입니다. 아직 검찰 수사가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되고 이제 몇 사람 물었지만 이게 계속 나아갈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까지 그게 화살이 날아갈 수 있어서 결과가 아주 궁금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, 안호영 전 합참작전본부장 예. 다 그 핵심 예.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관급이라든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계속될 것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결국은 문재인이 그런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, 그렇지. 어떤 지시를 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시 거기 묵시적으로 예. 그런 보고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.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가만히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해란 말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게 월북인지 그게 실족인지 네. 그런 말 안 하고 있는 자체가 밑에서 막 보고할 때 월북이라고 해야 됩니다. 뭐 이런 보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도 같이 동조한 거죠. 묵시적 동조죠. 동조죠. 예. 공범이란 게 있죠. 명시적 공범도 있지만 묵시적 공범도 있습니다. 아니 그런 보고를 할 때 남북 관계에 예. 큰 지장 문제가 없게 해라. 되지 않도록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하세요. 하세요. 그렇게 되게 얘기하지 예. 않습니까?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 이제 특성이 그렇죠. 본인들은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? 예. 뭐 문제가 생길 때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문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. 탈원전 정지시키라는 말을 안 하고 언제 정지시키나요? 이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법조인이 되다 보니까 그 책임 회피용으로 예. 그런데 그게 과연 끝까지 통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공공수사 일부에서는 감사원법 위반으로 예. 지금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대준 씨 형이 예. 고발을 했죠. 했죠. 감사원 그 조사, 서면 조사를 거부한 거, 거부했죠. 그게 감사원법 50조 위반이다. 거기서부터 지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질 문제에 대한 수사가 감사원이 네. 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거 아닙니까? 20명이나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종 그 타켓은 문재인이 되지 않겠나.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예.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에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없다. 그냥 밑에서 다 만들어 놓고 예. 그냥 보고만 하기에는 맞는 걸로 생각했다. 이러면 그 감사원 서면 조사에 불응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아유, 오히려 그 서면 조사하면 잘 됐다. 예. 내가 아무 관계 없고 나는 무고하다는 걸 밝힐 수 있다. 할 건데 그걸 무례하다는 말을 쓴 거는 있죠. 네. 이거는 내가 밝히기는 좀 힘들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다고 읽히거든요. 봐야겠죠. 예. 뭐 앞으로 검찰 소환이라든가 뭐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다 거부할 가능성이 크죠. 그렇죠. 그러겠죠. 배째라. 예, 예. 탄압이다. 이거죠. 예. 감사원, 정치 검찰 보복이다. 통한, 그거다. 뭐 이렇게 나오겠죠. 정치 보복이다. 네, 뭐 그거죠. 그거죠. 뭐 항상 그렇죠.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네. 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제 친일 문제 또 들고 나올 거고.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.